안녕하세요. 더입니다. 김영주 원장입니다. 네, SA팀 구건호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건호쌤과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썸네일 이거 클릭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대학 랭킹 10개 올라가는 방법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 SAT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대가 있어요. 그러면 1,500대 학생들은 당연히 아이비리그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우리 랭킹 10위권 안에 웬만한 아이비리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SAT 1,500 넘는다고 다 1위부터 10위권 안에 다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개런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20위권까지 쓰면서 보통 1,500 이상 되면은 그래도 1, 2부터 20위권. 그러니까 물론 통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0위권 안에는 조금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그 학생들이 10위권을 타겟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본인이 SAT가 한 1,400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20위권, 10위권 이런 데를 지원하겠지만 누구는 20위권 후반에 붙고 누구는 10위권 때도 붙는 또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뭐 1,400대라고 10위권 못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즉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1,300대 학생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뭐 3, 40위권이 아니라 1,300대가 가지고 있는데도 30위권을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20위권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에세이를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군쌤 아무래도 우리 에세이팀 리더시다 보니까 오늘 좀 양질의 정보를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에세이에서 과연 너무 뭐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좋은 에세이가 뭔가요? 제가 봤을 때 좋은 에세이란 그 원서에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서의 빈 공간이 무엇이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입학 사정관이 원서를 볼 때 원서는 사실 어떤 점수와 성과의 나열이라고 보여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다 숫자와 글들과 그런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 이 학생 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점수를 받았고 내용은 다 좋은데, 근데 그런 이 숫자와 텍스트로는 알 수 없는 학생의 모습도 알고 싶은 거죠. 입학 사정관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에세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세이만 보고 우리 건우쌤은 이 친구가 유머러스한지 혹은 좀 고집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언가 뭐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에세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에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원서의 빈 공간을 좋은 내용을 또 넣어야겠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주로 그 원서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 뭐 학생의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학생의 목표,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는 사실 원서에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에서 배경을 설명한다던가 그 당시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해 준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좀 그 원서의 인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막 제가 막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활동을 막 20개, 30개씩 정말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막 엄청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이런 학생이 에세이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녹이고 싶죠. 욕심이라는 게. 근데 또 누구는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어떠한 이 원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넣은 에세이 중에서 뭐가 더 선호되는 거예요? 그 임팩트가 높은 활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레주메 스타일 에세이 있잖아요.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그런 에세이는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저 질문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거 못 참는데. 그거 못 참.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아마 취업을 하셨을 때나 아니면은 우리 예전에는 우리 대학교 갈 때 에세이 썼었잖아요. 나열시 그거 한국 사람들이 못 참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참아야 되나요? 그거는 좀 참는 근데 만약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쓰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한 활동들이 되게 그 임팩트가 있고 좋은 활동들이다 하면은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그 에세이 구조를 창의적으로 가져가서 그런 활동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 분모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공통점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에세이의 구조로 풀어내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죠. 저 긴급하게 네.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학교에서 튜터링을 했을 수도 있죠. 네네. 튜터링을 했고 또 학교에서 뭐 올림피아드에 네. 나가는 뭐 이런 학생들을 활동들을 위해 했어요. 뭐 네네. 문제풀이도 했고 뭐 학교 뭐 컬럼에다가 내가 뭐 기재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조금 약간 상관은 없어 보이는 활동들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어려운 거 복잡한 거를 쉽게 풀어주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튜터링도 어려운 거 설명해 주는 거고, 뭐 컬럼도 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문제 해설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그런 나의 하나의 공통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이런 모든 임팩트 있는 활동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면은 나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 퍼스널 퀄리티도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처럼의 하나의 띠을 잡고 그쵸, 팀을 잡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잘 맞춰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의 팀을 좀 일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만드는 거 기가 막히게 만드시잖아요. 또 제가 브레인스토밍 사실 이분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인데 제가 약간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좋은 에세이를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제 아까 제가 좋은 에세이란 원서의 그빈 공간을 채우는 에세이라고 네네네.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면 빈 공간이 있다는 거는 이미 채워진 부분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서에 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으면은 그걸 다 에세이로만 채우면 그거는 그냥 허풍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 활동들을 조금씩 저학년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쓸게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좀뭐 8, 9학년이다. 네. 좀 시간이 있다 하면은 내가 관심 있는 뭐 활동 한두 개 정도는 좀 탐색하고 내 진로 설정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시작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우리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교 가려면은 EC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기부 열심히 채워야 된다.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옛날 때처럼 뭐 봉사 시간 몇 시간에 몇 점 부여되고 뭐 무슨 활동에서 1등 하면은 뭐 가산점 몇 점 붙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뭘 한 거가 우리 에세이에서도 녹여질 수 있고 그 흐름. 그러니까 이 학생을 더 알아나가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학생을 알아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 활동이 있어야 에세이를 쓰더라도 그 깊이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활동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 그리고 전공과 그 관련성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그러면은 지금 10학년, 11학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 또 원서 써야 되니까 좀 고학년 위주의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내가 한 10학년에서 뭐 11학년 초가 됐다 하면은 지금쯤이면 뭐 클럽 활동도 하고 있을 거고 뭐 대회도 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면 뭐 리서치 봉사활동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할 때 저널링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널링?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약간 뭐 일기라면 좀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느낀 점들, 내 그날 뭐 마음 상태, 뭐 매일매일 하긴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좀 어떤 큼지막한 이벤트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렇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도 와 내가 걱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났네 하면서 조금씩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느낀 점이라던가 뭐 그런 에세이의 소재로 쓸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면은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때 했던 활동에 내 감정을 기억하라고 저는 조금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감정. 내가 봉사를 뭘 했는데 혹은 상을 받았는데 그 감정을 좀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몇 달 뒤에 내가 에세이 쓸 때라도 그 감정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감정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이거 에세이 써야 돼. 제출해야 돼.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 에세이로 10개 대학 높여야 돼요. 그쵸.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껏 내가 해왔던 그런 활동들과 그런 경험들을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하나랑 이제 내가 대학들에게 원서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무엇을 보여줄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하나의 또 리스트를 만들어놔서 그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모습들을 대학에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활동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그 활동들을 선택할 때도 이 활동이 뭐 점진적이면 또 좋죠. 뭐 조금씩 그 활동의 스케일이 커져나가는 활동을 고른다든지 그러면은 나의 뭐 꾸준함, 뭐 추진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냥 딱 대놓고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튜터링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뭐 학교 친구를 그냥 꾸준히 뭐 공부하는 걸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공식적으로 나 이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해서 학교 튜터가 됐어요. 근데 학교 튜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지역 사회에서도 나의 가르치는 이 탤런트를 계속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로컬 뭐 도서관에서 그룹 튜터를 또 진행했다던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커뮤니티 센터에서 워크숍을 또 진행했다던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활동. 그렇죠. 그러면 또 되게 좋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또 무슨 생각 전 떠올랐냐면 이게 사실 국내 대학교 입시 똑같아요. 국내 대학교 학종에서도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또 발전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잡아가는 게 결국에는 미국 입시나 우리 한국 입시나 이 대학에서 보는 거는 그 꾸준함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거기에 진정성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건우 쌤이 우리 더임유학에서 우리 에세이 팀으로서 학생들과 어떤 것들을 해주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학년의 경우에는 에세이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뭐 활동부터 뭐 EC라던가 그런 걸 좀 차근차근 설계도 하고 추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면서 길게 보고 에세이를 준비해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대회 나가는 것도 엄청 잘 준비해 주시잖아요. 에세이 대회 나가는 것도.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저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서는 한 10학년에서 11학년 정도가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좀 11학년 뭐 이런 좀 고학년이 오면 어떻게 또 진행되나요? 뭐 11학년 같이 이제 고학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끝나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에세이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각 학생에 맞춰서 좀 그 계획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기는 저는 한 달 정도에서 길어도 2달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학교 쓰는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를 뭐 5개 미만으로 쓰신다. 만약에 이제 지원하는 학교가 미국에만 5개고 뭐 사실은 다른 나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만 이제 5개 에세이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5개 에세이에 대한 부분은 한 달에서 2달이면 충분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저희는 그렇게 사실 지향하지는 않는데 막 10개 이상으로 20개씩 대학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대학만. 그런 분들은 한 2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은 이제 학생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일찍 해서 나쁠 거 없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가 학생과 함께 같이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정말 최상의 컨텐츠들을 뽑아내는 게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대신 써주거나 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학생이랑 같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에세이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건우쌤 또 글 쓰러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